에스파냐 여왕의 지원. 1491년 1월 에스파냐의 통일을 달성한 이사벨라 1세는 콜럼버스와 3개월에 걸쳐 장기간 협상을 했다. 사실 당시 포르투갈은 해상권을 통해 급성장하고 있었던 터라 다른 유럽 국가들은 이를 몹시도 부러워하고 있었다. 이사벨 1세,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데 그냥 이웃이 잘 되니 더 배가 아프다는 때문에 콜럼버스의 제안에 귀가 솔깃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항해에는 막대한 양의 물자와 인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은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쉽사리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렇더라도 신생 에스파냐국의 여왕은 강한 국력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런 여왕의 마음을 콜럼버스는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콜럼버스, 글쎄 저만 믿으시라니까요. 제가 포르투갈에서 8년간 항해한 경력도 있다니까요. 이사벨 1세, 그래서 뭘 원하는데? 식민지를 차지하게 되면 그 땅은 모두 여왕님께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거기서 나온 수익금 중 얼마는 저에게 떼어주셨으면. 사실 콜럼버스는 항해도 항해지만 협상의 달인이었다. 때문에 장기간 협상 끝에 그는 식민지 수익금의 10%를 차지할 수 있다는 약정을 맺는다. 신대륙의 발견. 1492년 8월 3일 콜럼버스는 여왕이 하사하는 총사령관 임명장을 받고 여왕이 제공한 세 척의 배를 이끌고 직접 출항한다. 그리하여 서쪽을 향해 나아갔고 한 달 후에는 대서양 한복판에 도달한다. 콜럼버스는 오랫동안 육지를 떠나온 선원들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항해 거리를 속여 실제보다 적게 갔다고 발표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꼼수도 2달이 넘자 한계에 이르렀고, 아 나 2달 넘게 티끌만한 땅도 안 보이는데 우리 이러다가 모두 물고기밥 되는 거 아님? 결국 불안에 휩싸인 선원들은 폭동을 일으킨다. 에잇! 당장 돌아가요! 알았어. 대신 딱 3일만 참아줘. 그때도 육지가 나타나지 않으면 무조건 배를 돌리겠다. 그랬는데 신기하게도 정확히 3일 만에 육지가 보인다. 오! 육지다! 그날이 바로 1492년 10월 12일이었고 바로 그 순간 인류 역사상 두고두고 회자되는 영웅이 탄생했다. 다만 당시 콜럼버스가 발견한 땅은 서인도 제도의 바하마 군도였다. 하지만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자신이 발견한 땅을 인도라고 믿었다. 뭐라고? 피부색이 누리끼리한 게 아시아 사람 맞잖아. 당시 아메리카에는 1만 년 전 아시아에서 이주해온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으니 그렇게 착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콜럼버스의 결정적 실수. 스페인이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소식은 곧 유럽 전체를 뒤흔들었다. 스페인 여왕은 10월 12일을 국경일로 지정할 정도였다. 환영식은 성대했다. 여왕 이사벨 1세는 약속대로 콜럼버스에게 포상을 했고 콜럼버스는 6명의 인디언을 대동한 자리에서 성대하고 화려한 환영 행사를 받았다. 그러나 쾌거를 이루고 돌아온 콜럼버스를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당초 그의 제안을 거절했던 포르투갈의 주왕 2세였다. 콜럼버스가 귀환 후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이 바로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이었기 때문이다. 오랜만이야? 그동안 뭐했어? 콜럼버스는 괜히 자랑하고 싶어졌다. 인도에 갔다 오는 중인데요. 무엇이? 정말로 인도에 갔단 말인가? 콜럼버스는 함께 데려온 인디언들을 보여줬다. 오, 정말로 처음 보는 모습들이다.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니고 이들이 정말 인도인이던가? 보심대로입니다. 그러면 혹시 아프리카를 돌아서 갔나?
아니요, 그냥 서쪽으로 갔는데요. 헐, 결국 그랬단 말인가. 하지만 주왕 2세는 여전히 반신반의했다. 그래서 정말로 그러한지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다. 그래도 믿지 못하겠는걸? 어디 여기에 있는 콩을 가지고 너희들이 온 신대륙의 모양을 그려보거라. 그렇게 콜럼버스와 인디언 모두에게 콩으로 신대륙을 그려보도록 했다. 점점점. 하지만 곧 콜럼버스는 가슴을 치며 두고두고 이 일을 후회한다. 어이쿠, 내가 바보 멍청이지. 그렇게 중요한 정보를 함부로 퍼뜨렸으니.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었다.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두 나라의 항해 경쟁은 시작되고 만 것이다.